네, 6월 8일 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그렇죠. 했는데 오늘은 또 다시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뜨거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떨까요? 이게 지수가 뭐 좀 완만하게 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사실 좀 화끈하게 상승하는 시장의 어떤 신고가 랠리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다. 온도차가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환율이 계속 좀 하향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역시나 뭐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다음 주 이제 FOMC에 대한 경계 심리가 여전히 조금 우세하다. 사실상 이런 통화정책 민감도가 좀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구축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나 우리 시장이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라는 또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수급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망 심리가 좀 우세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개별 종목들은 아주 탄력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어제까지는 뭐 원전 관련된 주들,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원전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사실은 오늘 또 이제 미국에서 치매 치료제 이제 사용 승인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우주 개발과 관련된 이슈, 이런 이제 테마들이 딱 형성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좀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다소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개별 섹터, 특히나 이제 이슈나 테마가 좀 부각되는 섹터 쪽에서는 확실히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된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제넌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금리를 곧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또 4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가상화폐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살아나고 있는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 이동이 조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뭐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지만 종목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 숨고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건설주가 선별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그렇죠. 있는데 이런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뭐 순환매, 특히나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는 뭐 하반기까지도 저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저께 워낙 수급이 강하게 쏠려 있었던 대한전선, 오늘도 뭐 장 초반에 20%가 넘게 급등했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한 8%, 9%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막판까지도 원체 이제 강한 수급이 좀 붙었었다가 오늘은 일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한 11%, 12% 정도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전 테마가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지만 사실상 이제 대장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는 와중에 다른 섹터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오늘 그 바통을 이어받은 업종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건설업종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뭐 중소형 건자재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대형 건설주들, 특히나 현대건설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면서 추세를 좀 잘 만들어 가고 있다.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면서 사실 이 건설업종은 정책 수혜주잖아요. 지금 이제 야당의 당대표 이제 뽑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뭐 야당 당대표가 이제 확정이 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제 대권 레이스가 진행되잖아요. 여전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좀 뜨거운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 바로 건설업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후속주로 건설업종과 관련된 종목 한 종목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시즌이 다가오기 전까지 건설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남겨주셨고요. 후속주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피플바이오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미국 쪽에서 치매 치료제 조건부 승인 얘기가 나오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상황 어떨까요? 바이오젠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 아두카두맙이라고 하는 이 치매 치료제가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뭐 여러 논란은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세계에서 최초로 사실 이제 치매의 어떤 그 진행 과정을 좀 늦추는 직접적인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서는 세계 최초로 이제 사용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미국 FDA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장 초반에 제법 좀 들썩들썩 움직였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가장 좀 세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제가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피플바이오라는 종목. 이 종목 지난주에도
사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요청이 있어서 진단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무증 이후에 이제 주가가 단기 반등이 좀 들어오다가 한 2, 3일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였는데 오늘 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20%가 넘게 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29,70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종목 진단을 해드릴 때 3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뭐 40% 가까이 지금 수익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젠백스라든지 메디프론이라든지 뭐 아이큐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많은 종목들 중에서 바로 이 피플바이오가 가장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거의 상업화에 단계에 좀 진입을 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치매 이제 조기 진단,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됐으니까 조기 진단을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했다. 다만 무상 증자를 하고 나서 이제 무증 물량이 곧 상당히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만 원 정도 자리를 단기적인 목표 가격으로 이제 설정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거의 3만 원 자리를 이제 찍고 조금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되밀린다면 익절 가격을 뭐 한 26,000원 정도 설정을 해놓으시고 목표가는 3만 원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오늘 20%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매수 이후에 40%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익절가를 26,000원, 단기적인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도이치모터스를 가지고 네. 왔는데 이 종목은 또 자동차와 소비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 어떨까요? 지난주에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종목들 중에서도 소비 관련 수혜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이제 신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뭐 신차든 중고차든 차가 없어서 지금 팔지 못하는 지경이다. 특히나 이 도이치모터스가 주로 이제 수입하는 BMW의 이제 X 시리즈는 사실 지금 대기를 걸어놔도 한 1년이 지나서야 받을까 말까 한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구매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사실 사치품이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 왔던 이 수입 자동차가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판매량을 기준으로 10대 중에 2대가 이제 수입차가 판매가 됐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신차 시장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으로도 진출을 해가지고요. 신차 구매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고차를 막 구매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이틀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고차의 가격, 딜링 가격, 이제 평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이제 활발하게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왔던 자동차, 특히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제 지금 거래가 되면서 그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는 사실 뭐 올해 지금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이 한 5배, 6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바닥을 찍고 단기 반등 이후에 뭐 한 3일 정도 눌림목 잘 만들어 놓고 21선 자리에서 오늘 다시 대반등이 좀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8,700원, 800원 자리가 직전 고점 자리에 매물 저항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요 자리를 뚫어버리면 뭐 10,000원까지는 아주 수월하게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500원 정도 목표 가격을 말씀드렸으니까 아직도 뭐 20%가 훨씬 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서 만약에 자동차 업종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저께 제가 또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 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나름대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좀 잘 하셔가지고 종목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쪽으로도 소비 심리가 폭발하고 있었네요. 네. 오늘 도이치모터스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평가 상태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목표가를 1,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연우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1,45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화장품주들 굉장히 뜨거웠는데 다시 네.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 종목들이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한 일주일 정도 뭐 이게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쉬어가는 구간,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기 민감주들도 이제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뭐 건설주 움직이고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 급등하고 나면 또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순환매 사이클을 좀 탈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클리오라는 종목도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면서 뭐 3만 원까지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29,400원까지 갔다가 한 3, 4일 정도 지금 눌림목을 좀 받고 있죠.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 중에 지금 또 클리오도 27,000원, 28,000원짜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상담 요청을 하신 분도 계시던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보유 의견 21선 눌림목이 좀 잘 진행되고 다시 전고점을 좀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속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지금은 조금 이제 주가가 흘러내려 있는 자리지만 역시나 이 21선 추세가 상당히 좀 견고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 케이스 또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친환경 화장품 케이스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연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역시나 실적 대비해서 또 저평가되어 있는 화장품 종목들, 화장품 종목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눌림목을 잘 찍고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영을 시킨다면 충분히 또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35,0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35,000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제이콘텐트리를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53,0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보유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우라는 종목, 화장품 종목하고 맥이 좀 닿아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엔터주들,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같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SME, M&A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나서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정이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극장 수요가 회복된다는 이슈 때문에 제이콘텐트리라든지 CJ, CGV 같은 종목들이 또 지난주 초반까지 제법 좀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원전 관련된 테마, 그 다음에 전선 관련된 테마들이 시장에서 이제 좀 주각을 나타내고 난 이후부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을 좀 잘 거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조정을 거치는 동안에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뭐 투매가 나왔다거나 추세가 좀 깨진다거나 그런 징후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승 추세의 과정에 놓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전고점을 넘어간 다음에 또 6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술적인 트레이딩 목표치로 한 6만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보유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단기적으로 6만 원까지 목표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27,000원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설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던 종목이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왜 오늘 유독 이제 많은 건설주들 중에서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소개를 해드리는지 찬찬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모멘텀은 뭐 국내 주택 경기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은 이제 이슈들이 좀 있지만 제가 이제 주목하는 포인트는 국제 유가예요. 유가 상승에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최근에 지난주였어요. 오펙 플러스 이제 회의를 통해서 감산을 조금씩 이제 줄이겠다라는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70달러까지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감산을 완화한다라는 거. 즉 생산량을 좀 더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가가 빠져야 정상인데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건 그만큼 경기 회복이 지금 빨라지고 있고 수요가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은 중동 쪽에 사우디를 필두로 한 중동 쪽에서 워낙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이제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산유국들의 이제 재정 여력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산유국들도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입었었잖아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짓고 발전소도 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이제 중동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신규 발주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연기됐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제가 주목해 보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사실상 뭐 리포트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삼성그룹이 지금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가깝게는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에 지금 한 20조 원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P3 공장에 거의 한 40조에서 5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그룹 내에서 설비 투자가 늘어났을 때 수혜를 입는 종목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룹 내에 어떤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 소위 말해서 이제 요런 걸 우리가 이제 캡티브라고 하는데요. 이 캡티브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실적에 대한 큰 우려가 없을 정도로 아주 탄탄한 실적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건설주들 중에 저는 뭐 현대건설을 여러분들께 항상 탑픽 종목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오늘은 뭐 국내 주택 경기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조금 논의를 확장을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27,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4,000원, 손절 가격은 18,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상승과 중동발 신규 투자 수혜로 삼성 엔지니어링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를 24,0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글과 컴퓨터를 네. 소개해드려가지고 어저께 하루 만에 뭐 거의 한 26%, 27% 가까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후속주로 이제 준비해온 종목인데요. 한컴 MDS라는 종목 17,300원 현재가에다가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MDS는 일단 제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먼저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똑같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틀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한글과 컴퓨터도 이제 전고점 자리를 이제 뚫느냐 말느냐 이렇게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는 그런 자리였죠. 매물 소화를 딱 하고 전고점을 딱 뛰어넘었을 때 시세가 한번 강하게 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저께 뭐 하루 만에 장중에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뭐 26,650원까지 상승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제 한컴 MDS는 한글과 컴퓨터의 이제 자회사이기도 하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 위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전고점에 18,000원대 이제 매물 저항을 이제 뚫어내면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포인트를 먼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컴 MDS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이 워낙 이슈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인베디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시스템 안에 칩을 이제 내장을 시켜가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가전제품 이런 이제 IT 기기에 집어넣는 걸 이제 바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PC뿐만 아니라 뭐 이동통신, 단말기, 디지털 TV, 냉장고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에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컴 MDS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과 컴퓨터의 이제 핵심 자회사 중에 하나예요. ADAS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로 바로 이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을 플랫폼화 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컴 모빌리티, 바로 이 한컴 MDS의 자회사 한컴 모빌리티가 실제로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한컴 모빌리티 공유주차 서비스를 실제로 강남구 일대에서 실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현대 기아차,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커넥티드카 서비스도 함께 연동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비게이션과 그리고 앱 그리고 자동차를 이제 연결시키는 그 중간에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컴 MDS의 인베디드 시스템이 이제 탑재가 될 거다.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실적도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하게 한 50억에서 100억, 많게 나올 때는 거의 200억 가까이도 영업이익이 나왔었던 그런 회사거든요. 흑자 기조가 꾸준하게 좀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미래 특히나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었을 경우에 가장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한컴 MDS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8,000원대 이제 매물 저항이 조금 있어요. 요 저항을 이제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 한글과 컴퓨터처럼 이제 대규모 거래가 한번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17,400원이었나요? 17,3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 2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시해 주신 한컴 MDS 역시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지 기대감 가지고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거든요. 시장이 다소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뭐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끝나면 뭐 시장에 대한 흐름은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종목
종목이 결국은 핵심이다. 오늘 오후 4시에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종목들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